김 여사, 여기 아직도 안 했어? 오늘 특별한 날인 거 모르나? 빨리 움직이시지.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청소팀장 박진호가 다가오며 미순의 일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4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젊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서울의 오전, 그랜드 아스테르 호텔의 화려한 로비와는 대조적으로 직원 복도는 분주한 발걸음으로 북적였습니다. 김미수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청소용 카트를 밀고 있었죠. 투명한 유리창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잠깐 시선에 걸렸습니다. 한때는 빛나던 그 얼굴에 이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30년 전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 화려한 삶을 꿈꾸던 그때가 문득 떠올랐어요. 하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결혼 생활과 뒤따른 이혼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죠. 귀국 후 그녀가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청소부뿐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일이나 제대로 하시라고요. 오늘 VIP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느긋하게 일하면 어떡해요? 박진호의 모욕적인 말에도 미수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선명한 흉터가 보였죠. 미국에서 살 때 한 호텔의 화재 현장에서 어린 소년을 구했던 흔적이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검은 연기가 가득했던 그날, 미수는 자신의 손바닥으로 뜨거운 쇠 손잡이를 움켜쥐고 문을 열어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생명을 구한 대가로 얻은 영원한 상처였죠. 호텔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글로벌 기업과의 중요한 계약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계 기업의 대표 헤이즈가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에 호텔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죠. 지배인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행사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올 수 없대요. 행사 담당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번 계약은 호텔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통역사를 급히 섭외해봤나? 네, 알아봤지만 이 시간에 가능한 통역사가 없습니다. 행사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고요. 로비 한쪽에서 청소하던 미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죠. 미국 생활 동안 쌓은 영어 실력과 간간히 했던 통역 경험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나서도 괜찮을까? 미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호텔 전체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점점 행사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박해졌습니다. 지배인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직원들에게 대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미수는 깊은 호흡을 한 후 천천히 지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죠. 제가 통역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지배인과 직원들이 일제히 미순을 바라보았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호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죠. 김 여사님, 정신 나갔어요? 당신이 무슨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박진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통역 일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어도 가능해요. 지배인은 잠시 미순을 관찰하더니 사무실로 불러 간단한 영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순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지배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김 여사님, 왜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수는 잠시 아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제 나이에 지배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 김 여사님께서 통역을 맡아주세요. 행사용 정장을 준비하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박진호는 지배인의 결정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미순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실수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호텔의 명성이 걸린 일이니까. 미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도 미수는 침착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직원 탈의실에서 오랜만에 정장으로 갈아입은 미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는 청소 유니폼에 가려있던 그녀의 우아한 자태가 드러났어요. 흐르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한때 사교계에서 빛났던 그녀의 기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행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미순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미국에서의 삶,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그녀가 포기했던 꿈과 자존감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1시간 후 미수는 행사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준비된 자료가,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곧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미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펴며 행사장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어요. 행사장은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배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죠. 헤이즈 대표가 오셨습니다. 곧 미팅이 시작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역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박진호가 의심의 눈길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이제 곧 실수하겠지 하는 조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곧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지배인이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전했고, 이어서 글로벌 기업의 대표 헤이즈가 단상으로 초대되었습니다. 43세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답게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단아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헤이즈가 연설을 시작하자 미수는 침착하게 통역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전문적인 비즈니스 용어까지 완벽하게 전달하는 그녀의 모습에 참석자들이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죠. 우리 회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헤이즈의 말을 미순이 유려하게 통역하자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될수록 미순의 정확하고 세련된 통역 실력이 빛을 발했어요. 호텔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박진호의 얼굴에는 점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헤이즈가 미순에게 직접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통역이 매우 훌륭합니다. 어디서 영어를 배우셨나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미순이 영어로 답하자 헤이즈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때 미수는 헤이즈가 물을 마시려 손을 들었을 때 그의 오른손에 특이한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모습에 미순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형태의 흉터였죠. 하지만 곧 행사가 재개되어 생각을 정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될수록 미순의 통역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전문 통역사 못지않은 그녀의 실력에 행사는 성공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지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순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죠.
결국 양측의 중요한 계약 체결로 행사는 마무리되었고 참석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박진호는 행사가 끝난 후 미순에게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잘했어요. 어떻게 이런 실력을.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미수는 차분히 통역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함께 헤이지의 손에 있던 그 흉터에 대한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열기가 가라앉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떠난 후에도 미순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청소부에서 갑자기 통역사로 변신한 하루는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헤이지의 손에 있던 그 흉터였죠. 어딘가 너무나 익숙한 형태였어요. 그때 행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헤이지였어요. 그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순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통역 덕분에 행사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네요. 미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헤이즈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는 행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네요. 괜찮으시다면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미수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장의 조용한 한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헤이즈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매우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9살 때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미국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큰 화재가 발생했죠. 그의 말에 미순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순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연기가 가득했고 저는 부모님과 헤어져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심했어요.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맨손으로 뜨거운 문 손잡이를 잡고 저를 구해냈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에는 큰 화상을 입었죠. 헤이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단지 기억하는 것은 그녀의 손에 남은 흉터뿐이었습니다. 미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왼손을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감쌌습니다. 30년 전의 그 화재, 그리고 그때 구했던 그 어린 소년. 설마 헤이즈가 그 아이였을까요? 헤이즈는 조용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보였습니다. 손바닥에는 선명한 흉터가 있었어요. 저도 그날 화재로 이 흉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을 평생 찾아왔어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미순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자신의 왼손 장갑을 벗겼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호텔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이었나요? 1995년 겨울. 헤이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그날 당신을 구했던 그 사람입니다. 순간 행사장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헤이즈의 눈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스쳤어요. 그는 미순의 손에 있는 흉터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깨달음이 순차적으로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당신이었습니까? 그날 저를 구해준 분이.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날의 혼란스러움, 어린 소년의 두려움에 찬 눈빛, 그리고 뜨거운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의 고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플라자 호텔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화재 경보가 울리고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13번 방에 어린 소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부모님이 밖에서 절규하고 있었죠. 헤이즈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문에 손을 댔을 때 뜨거워서 놀랐지만 어린 당신이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죠.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방 안에서 침대 밑에 숨어있던 어린 헤이즈를 발견하고 그를 안고 달려 나왔던 그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헤이즈는 천천히 일어나 미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미순의 흉터 위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이 흉터,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생긴 것이군요. 미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짊어져온 그 흉터가 이제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어요. 당신을 구한 후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때 당신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사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궁금했습니다. 헤이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계속 당신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한국인 여성이라는 것과 손에 큰 흉터가 있다는 것만 기억했죠.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그 은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많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며 박진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미순과 헤이즈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했네요. 지배인님께서 헤이즈 대표님을 찾으셔서요. 헤이즈는 고개를 돌려 박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만 더 시간을 주세요. 매우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진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헤이즈는 다시 미순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군요. 오늘 이렇게 만나다니. 운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미순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참 신기한 곳이네요. 가끔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니까요. 행사장 밖에서는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뒷정리를 시작했지만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순과 헤이즈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헤이즈는 천천히 자신의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화재 사건 직후 병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침대 옆에 서 있는 여성. 흐릿하지만 당신인 것 같습니다.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희미하게 나온 사진 속에는 분명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준 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다니. 헤이즈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미수는 이제야 헤이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순수했던 눈빛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때 당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화재 이후에 괜찮았는지. 미순의 말에 헤이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재 이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트라우마를 이겨냈죠. 그리고 저를 구해준 그 여성, 당신의 용기가 제 인생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미수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그녀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헤이즈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항상 당신을 찾으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은팔찌가 나타났어요.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나의 생명의 은인에게 영원한 감사를 담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당신을 위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미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받아들었어요. 그때 행사장 문이 다시 열리며 지배인과 여러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헤이즈 대표님. 송별 인사를. 지배인의 말이 미순과 헤이즈의 상태를 보고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에 맺힌 눈물과 감정적인 분위기가 역력했으니까요. 헤이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순의 손을 잡아 함께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게 기적 같은 날입니다. 이분은 30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십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제 생명의 은인을 바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고 박진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헤이즈는 계속해서 그날의 화재 이야기와 미순이 자신을 구한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손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며 이것이 그날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통역사로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헤이즈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주변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랜드 아스테르 호텔은 전날의 놀라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소부 김미순과 글로벌 기업 대표 헤이즈의 극적인 재회 이야기가 꽃을 피웠어요. 미순이 평소와 같이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갈 때 모든 직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님, 지배인님께서 사무실로 오시라고 하셨어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공손하게 말을 전했습니다. 미수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배인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인해 자신의 직장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배인뿐만 아니라 헤이즈와 몇몇 호텔 경영진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 미순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여사님. 앉으시죠. 지배인이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미순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헤이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이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다니. 헤이즈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 인생의 선택이었고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헤이즈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과 인품은 이보다 훨씬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제 보여주신 영어 실력과 통역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미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아시아 지사에서 통역 및 문화교류 담당 고문으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연봉과 복지는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수는 놀라움에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 금액은 그녀가 지금까지 상상해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지배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 호텔도 제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식 통역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의 능력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박진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진호는 미순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나이와 직책만 보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소에 오만하고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진정한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직장에서의 일이었을 뿐이에요. 미순의 너그러운 대답에 박진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김 여사님의 헌신과 인품, 그리고 숨겨진 능력에 저희 모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희는 항상 김 여사님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헤이즈는 미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30년 전 당신이 제게 새 삶을 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미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 이제야 빛이 보이는 듯 했어요. 평생 잊고 살았던 자신의 가치가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미수는 호텔의 직원 라운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봄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헤이즈가 준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 위에는 다음 주에 미국 본사를 방문하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호텔에서는 그녀를 위한 송별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가 가진 언어 능력과 국제적 경험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박진호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찾아와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직원들은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헤이즈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모든 것이 꿈만 같아서요. 헤이즈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찾던 은인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줄이야. 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조금 두렵기도 해요. 헤이즈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용기는 어떤 젊은이보다 값진 자산이에요. 우리 회사에는 그런 분이 꼭 필요합니다.
미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미국에서의 실패한 결혼과 상처받은 기억들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헤이즈의 질문에 미수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듯 했어요. 네, 조금요. 그곳에는 좋지 않은 기억도 있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헤이즈의 진심 어린 말에 미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는 미순을 위한 작별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배인부터 청소부까지 모든 직원들이 모여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어요. 박진호는 미순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 팀 모두의 마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로운 곳에서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선물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펜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미순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두가 깨달았을 거예요. 일주일 후 미수는 미국 뉴욕의 높은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헤이즈 글로벌 기업의 본사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새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미순 국제문화교류 담당 수석 고문이라는 직함이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헤이즈가 그녀의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미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환하게 웃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시간이네요. 그녀는 당당하게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나이든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인정받는 존경받는 전문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30년 전 어린 소년의 생명을 구했던 그 순간이 있었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값진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미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가득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